자, 오랜만에 하니? 네. 왜 이렇게 분주하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바쁜 거야. 지금 원래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리고 한 편을 가지고도 우리가 막 1시간씩 떠드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무려 4편의 영화를 맞습니다. 본 상태로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하면서 네, 맞아요.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왕가희 영화고 저희가 왕가희 영화의 4편을 봤죠. 중경삼림, 화양연화, 해피투게더, 그리고 아비정전 이렇게 4개의 영화를 봤고 맞습니다. 이게 한 편이 될지 2편의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떠들어 보시죠. 네,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네. 한번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제없이 얘기를 하면 이 4편의 영화들을 막 마구잡이로 다룰 것 같아서 나름대로 2가지의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얘기를 하자면 왕가의 영화를 아직 안 본 사람이다 라고 전제했을 때 어떤 영화를 첫 번째로 보면 좋을 것인가?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죠. 주제로 삼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네. 물론 왕가의 영화는 이제 뭐 만들어진 순서를 따라서 본다던가 뭐 아니면 뭐 시대적인 배경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시대순을 따라서 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까지 막 전문적이게 하자는 거 아니니까. 그쵸? 그냥 개취로 정말 개취로 이 영화를 보면 왕가의 영화를 계속 보게 될 거야. 맛을 들이게 될 거야. 이 기준으로 이제 영화를 다뤄보자고 했어요. 네네. 어떻게 아직 변함 없으신가요? 네, 저는 바로 말하면 되나요? 아니, 그럼요. 저는 네. 중경삼림. 네. 이제 왕가희의 영화 중에서 중경삼림을 이제 어쨌든 이제 4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왕가희의 영화를 만약에 먼저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중경삼림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하나를 딱 골라주라면?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영화인 건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뭐 나름 우리가 그래도 어떤 그 오늘의 대화가 되려면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면 대등한 하나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진짜 개취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정말로 화양연화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경삼림과 화양연화를 가지고 왜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주거니 받거니 할까 봐요. 네. 우선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사실은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중경삼림이 갖고 있는 매력을 조금 제가 생각하는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왕가희 감독의 영화들은 물론 제가 전편을 다 본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4개 정도 봤을 때도 이미 느껴지죠. 왜냐면 이제 그 4개 이외에는 약간 사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대극 그런 이제 무협도 있고 무협 같은 그런 영화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보진 못했고 그 외의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스타일이 강한 감독이에요. 제가 판단한 왕가희 감독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영화에 대해서 뭔가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제 대중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중경삼림을 보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서 다른 영화에 비해서 물론 다른 영화가 진짜 너무 보기 어렵다 힘들다 이건 아니었는데 이게 뭘까? 해석을 해야만 하는 지점들이 좀 있었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들이었다 하면 중경삼림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는 영화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옴니버스 형식으로 2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저는 조금 애정하는 에피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차차 얘기해볼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영화 비교했을 때 어쨌든 비교적 내가 가볍게 숨통이 트이고 좀 직관적으로
이 영화에서 약간 드러나는 감정들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이 왕가의 영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준 그 왕가의 어떤 촬영이나 기법들이나 특유의 어떤 음악 이런 스타일 같은 것들을 확연히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너무 동감해요. 그러니까 왕가의 영화가 뭐 깊게 파고 들어가자면요, 되게 많은 방식으로 해석이 되죠. 뭐 홍콩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깊은 이야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영화를 즐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다 멜로 영화잖아요. 그죠. 다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경삼님은 조금 말랑말랑하긴 해요. 확실히 말랑말랑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해피투게더 이런 거랑 비교해봤을 때 다소 그죠.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정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뭐 진입장벽이 낮은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 그렇죠. 뭐 하나씩 주고받을까요? 어떻게? 하나씩?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유사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화양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나의 스타일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20대다, 내가 지금 10대, 20대다 라고 하면 중경삼림이 훨씬 더 확 와닿는 영화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30대 이상이 볼 때 이 중경삼림이라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와 화양연화가 다루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불륜이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농도로 표현되는 그 느낌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지금 훨씬 더 공감하면서 막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종류의 사랑 이야기가 저는 화양연화에 조금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랑말랑함이 내가 원하는 종류의 것이 아닌 거지. 오케이.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서 말랑말랑하지 않고 여기가 되게 눅진한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매력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취향차죠. 맞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도 화양연화를 어쨌든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렇게 중경삼림 애호가로서 얼마나 재밌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화양연화를 보긴 했는데 기대 이상이긴 했거든요. 좋죠. 저 역시도 이제 30대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확실히 중경삼림과 중경삼림을 봤을 때의 그 후기 느낌보다는 화양연화가 가지고 오는 그 농도가 좀 달랐어요. 그렇죠. 농도가 다르고 사실 전반적인 영화의 색감도 달라요. 그렇죠. 그 색감이라는 게 정말 직관적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감도 색감인데 그 약간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색감이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색깔 차이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중경삼림이 되게 약간 파랑색, 초록색 계열의 컬러감들이 많이 쓰인 반면에 화양연화는 완전 빨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차이도 두드러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게 비교할 수밖에 없네. 중경삼림은 물론 이제 에피소드 2가지를 가지고 가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법 있어요. 뭐 누가 오고 떠나가고 뭐 막 남의 집에 침입하고 뭐 막 사건 사고라고 할 만한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 편인데 화양연화는 사실 사건이랄 건 없어요. 그치. 되게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모습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 화양연화 보고 나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치 확대경을 들이댄 것 같은 앵글들이 진짜 많다. 맞아. 다리만 이렇게 딱 포착한 앵글이라던가 뭐 이렇게 문지방 잡고 나갈 때 손만 찍는 앵글이라던가 맞아.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전체 에피소드를 보여주려면 사건을 보여줘야 되니까 등장인물들을 다 같이 담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고 오히려 그냥 그 2명의 주연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감정의 변화라던가 그런 것들을 포착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가까이 들이대고 찍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묘사가 훨씬 디테일해지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 맞아. 그런 것들 약간 관음을 하는 것 같은 내가? 거기서 가깝죠. 내가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저 둘의 맞아요. 어떤 디테일한 표정과 감정을 약간 엿본다라고 하기에는 되게 은밀하게 내가 약간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노골적으로 맞아요. 노골적으로 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저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굉장히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근데 그때가 이제 되게 찰나의 순간을 보통은 슬로우 모션을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 순간을 포착해서 좀 그걸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지점들이 많았던 영화였죠. 그 속도감을 얘기하자니까 또 비교하고 싶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양연화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왕가희 감독이 장만옥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뻐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카메라로 찍을 때 그 앵글이 마치 그냥 양조위가 장만옥을 바라볼 때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를 보면은 되게 깊게 관찰하게 되고 예쁜 부분들을 포착하게 되고 약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양조위의 시선으로 보는 장만옥을 담아낸 것 같은 느낌이 화양연화에 가깝다면, 중경삼림도 그 슬로우가 걸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있죠. 아마 제 기억상에 2컷인가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그 양조위가 이제 그 전 애인의 편지를 전달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커피 한 잔만 먹고 내가 보겠다 라고 하면서 잠깐 그 시간을 유예한 상태로 이제 커피를 마시는 그 씬에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은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 양조위와 왕페이만 멈춘 것 같은 그 앵글이. 그게 스텝 프린팅이라는 기법이래요. 그렇구나. 기법적으로 있구나. 네, 그거를 제가 또 찾아보면서 그게 이제 맞아요. 그거를 메인 주인공들은 가만히 있고 주변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면서 멈춰져 있는 이들의 감정선을 느끼게 하는 약간 군중 속의 고독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뭐 자꾸 이걸 세대론처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그 20대의 그런 감성 이런 거에 많이 어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 시기는 나에게서 정해진 게 없잖아. 보통은 뭐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따지자면 사실 20대면 아직 뭐 직업이 분명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 막 미래는 모르겠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 삶이 되게 혼란한 가운데 내 주변은 정신없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딱 두 사람만이 멈춰진 것처럼 이렇게 잡혀지는 그런 앵글들이 물론 그 두 사람의 감정을 담아내려는 시도의 기법이었겠으나 표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한 청춘 같은 느낌도 동시에 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력이 확실히 다른 영화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법을 이제 이 한국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그 기법을 굉장히 쓴 영화들이 많았대요. 우리나라 이제 따라서? 80년대 영화에서 90년대, 80년대 영화에서 생각해보면 막 정확하진 않은데 막 비트 이런 영화도 보면 그런 장면들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도 막 다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게 다 비슷하게 약간 그런 걸 같이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색감도 어느 비슷한 것 정도는 같죠? 비슷한 결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또 일단은 너무나 사실 당연한 거 빼고 일단은 두 번째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홍콩의 느낌을 잘 표현한 게 중경상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홍콩이란 나라는 이런 느낌일 거야. 되게 덥고 습하고 근데 그게 나는 이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상상만 하는데 중경상림을 보면서 진짜 이게 홍콩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되게 분주한데 덥고 그 뭐만 하면 그냥 흰색 메리아스만 입고 있잖아. 코디가 필요가 없는 느낌. 양조위는 경찰복과 러닝만 있습니다. 막 그런 거 보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조금 더 도드라지는 거는 그 에피소드 2 이제 양조위랑 페이가 나오는 에피소드이긴 한데
이제 계절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서 그러니까 나름 저는 그냥 홍콩에 대한 어떤 환상을 조금 심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깨끗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영화의 느낌만으로도 좀 환상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근데 비교했을 때 화양연화 역시도 사실 똑같이 홍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시대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근데 물론 그 화양연화의 시대도 너무 예뻐요. 매력적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 제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그렇죠. 느낌의 치파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 뭔가 현실감 있게 조금 그 홍콩이 다가온 영화는 좀 중경삼림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제가 중경삼림을 또 이제 제 스스로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이제 하는데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약간 그런 날 있잖아요. 되게 청춘물인데 네. 그 파릇파릇한 느낌이 드는 어떤 걸 보고 싶다. 네. 이러면 몇 가지 손꼽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드라마라던가 뭐 해외 영화라던가 그 중에 하나가 좀 중경삼림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매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홍콩을 좀 잘 느끼게 해준 영화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두 영화 사이에 시차가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경삼림이 이제 90년대죠? 90년대를 보여주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화양연화는 60년대니까 사실상 30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령대로 생각하자면 90년대가 훨씬 공감할 수 있는 홍콩의 모습이긴 하지. 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맞아. 홍콩의 모습이긴 하죠. 맞아.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주는 매력이랑 이런 것들이 정말 10분 발휘된 게 중경삼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화양연화는 세트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씬들이 거의 다 그 복잡거리는 집안에서의 씬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뭐 기껏해야 서로의 사무실, 뭐 국수 사러 가는 길, 뭐 그 정도에 불과하지. 그 빽빽한 집안이 주로 나오는 풍경이다 보니까 홍콩의 맛을 보여준다로 치면은 중경삼림 당연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홍콩 여행을 해봤는데 뭐 미드레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홍콩을 간 사람이면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맞아.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잠깐 이렇게 숙여보면 왠지 어딨나? 저기에 뭐 종이 비행기 날릴 것 같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 장소가 주는 그 엄청난 매력은, 그거는 뭐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홍콩을 가야 되는데 홍콩을 안 가봤어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되긴 했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에 담기는 홍콩의 모습 역시 그죠. 뭐 마약 거래상의 모습이니까 막 뒷거리 이럴 것 같지만 사실 홍콩은 그런 뒷거리 같은 느낌들도 맞아요. 꽤 관광하면서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에피소드가 이제 밤과 낮의 모습을 되게 대조적으로 잘 담고 있는 것 같은데, 홍콩은 밤도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제대로 잘 담겨 있는 영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왕가희 감독이 그 중경삼림은 홍콩의 낮과 밤을 표현하려고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1이 밤의 배경인 거고 이제 주로 이제 낮의 배경인 거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데, 그 중경삼림이 영어 제목으로 청킹 익스프레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청킹이 그 청킹 맨션. 청킹 맨션의 청킹이고 네네네. 익스프레스가 그 에피소드 두 번째에 나오는 거기가 이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가 가게 이름이래요. 거기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청킹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색감을 너무 잘 쓰는 감독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화양연화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으라면 미장센이거든요. 그치. 당연히. 그치. 뭐 이야기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화면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중경삼림도 마찬가지긴 해요. 밤의 모습과 낮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건 두 영화의 공통사항이지만 저는 비흡연자로서 사실 그렇게 막 담배 연기를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근데 담배 연기가
향처럼 느껴지게 하는 연기? 네. 그건 진짜 배우들의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양조위가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으면 막 매캐한 이 느낌이 아니라 담배 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거기에서도 임청아? 네네. 그죠? 그쵸. 임청아가 하죠. 맞아. 그쵸. 아니, 너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매력을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아, 첫 번째 에피소드? 네. 아, 근데 제가 중경삼님을 너무, 그러니까 이제 보고 나서 네. 다시 봤죠, 저도. 근데 뭔가 확실히 좀 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건 아닌데 그냥 금성무. 금성무 옛날에 봤을 때는 참 잘생겼다 이렇게만 봤는데 이제 한번 다시 보니까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아, 뭐 억지로 먹을 때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어쨌든 계속 실연을 당했죠. 실연을 당하고 나서 이제 결국엔 찝쩍거리다가 만나게 된 여자인 거잖아요. 임청아가.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랄까 좀 그냥 마냥 어두운 느낌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봤을 때. 아, 1편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네. 근데 조금 되게 순수한 느낌도 드는 되게 거예요. 귀여워요. 되게 순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맞아요. 뭐 한 달 파인애플 어거지로 다 먹는 30개 먹는 30개 먹는 그 씬 넘어서 나중에는 뭐 유통기한 만년으로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귀여워. 근데 솔직히 에피소드 2도 제가 솔직히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국어 침입이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 영화의 뭔가 너무 내가 티 같은 설정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티같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야 또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불편한 씬을 꼽자면 다 젖은 편지를 말리겠다고 양조위가 편의점 안에 있는 온장고 같은 데다가 넣어서 치킨들 돌아가는 통에다가 넣어놓잖아요. 저런 위생 상태라니 그렇죠. 마음에 걸리는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거 너무 웃기긴 한데 이제 에피소드 첫 번째에 이제 걔네가 호텔방으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밤새 그냥 임충아는 자고 있고 걔는 뭐 음식 시켜서 먹고 막 이러다가 되게 이제 아침에 동이 뜨고 나서야 나가면서 신발을 벗겨줘요, 임청아의 신발을. 그러면서 자기네 엄마가 뭐 여자가 힐을 신으면 오래 신으면 발이 너무 붓는다 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벗겨줬어야지 그거는. 왜 동이 다 지 할 거 하고 나갈 때 아차 이러면서 그래서 이것도 멋있는 척하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뭐 물론 화양 영화도 좀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중경삼님이 굉장히 독백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효과를 넣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는 중경삼님에 출연하는 4명의 인물 모두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그냥 다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를 잘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뭐 왕페이로 예를 들자면은 엄청 시끄러운 음악 틀어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싫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성무도 되게 혼자서 고독한 그런 몰라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독 속에 자기를 밀어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랑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여기저기 전화 걸고 시도를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을 독백으로 처리하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고립되어 있는 외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그 독백 안에 다 들어있기는 해서 엄청 그거야말로 정말 내밀한 걸 듣는 느낌에 가까운 거죠. 그 독백을 영화상 안에 있는 주변인들은 듣지 못하지만 영화 바깥에 있는 우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다 보니까 저는 약간 영화를 보는 느낌이면서 동시에 일기움 쳐보는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감정이 제일 강하게 왔던 게
임청아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는 구간이 있는데 뭐 나는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레인코트를 입고 뭐 날이 길지도 모르니까 선글라스를 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은 마약 밀매상이란 말이야. 굉장히 험한 일을 하고 그치. 있고 실제로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뭔가 감정도 없이 엄청 단단한 그런 사람일 것만 같지만 그런 날씨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항상 대비를 하고 항상 준비를 하는 게 바꿔 말하면 그건 엄청난 방어기제가 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가 느껴지는 대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나 거기 출연한 사람들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확 와닿는 독백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었거든요. 저는 굳이 2개 에피소드 중에 더 좋은 걸 고르라면 첫 번째? 첫 번째인데 2번째이시군요. 그죠. 왜냐면 저는 막 그냥 그걸 보면서 막 깊게 해석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있는 그대로 받고 일단은 그 음악이랑 어우러지는 에피소드가 이제 음악도 사실 이 영화에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중경삼님을 딱 떠올리면 그 왕페이의 눈망울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가 양조위의 눈빛. 눈이 네. 눈밖에 안 보여. 나는 다들 눈이 커가지고 역시 배우는 눈이 눈 연기가 중요해. 그렇죠. 모르겠어요. 조금 막 왕페이가 너무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밝은 것도 좋고 그냥 네, 그냥 어둡지 않고 물론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뭐 그런 것들 음악이랑 어우러지는 것들도 너무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약간 그런 거 3박자가 다 좋았던 에피소드여서 약간 그쪽으로 저는 그냥 이제 항상 딱 생각하면 그 에피소드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화사에서 최고의 장면이다 생각하고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경삼님 그 에피소드 2번째 양조위가 처음 등장할 때 가게를 향해 걸어오면서 이제 모자를 벗고 딱 이렇게 고개 한번 그냥 그거는 뭐랄까 내가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성별을 떠나서 내가 남자여도 반했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 사람들 그냥 그 장면. 옛날에 강동원이 또 검은사제들 나와서 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와 거의 맞붙는 신이다 이거는. 진짜 양조위. 그래서 뭐 주변에 벚꽃이 날렸나요? 뭐 그런 느낌으로 여기 슬로우 모션이 걸려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저는 중경삼님의 매력적이었던 씬은 그거거든요. 왜 이제 전 여자친구가 남겨놓고 간 그 편지를 보관해달라고 하고 양조위가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게의 벽에 이렇게 앞정으로 이렇게 딱 꽂아놓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양조위가 출근을 안 해서 무슨 일 있냐. 앞정에 찔려가지고 지금 병가를 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귀엽잖아요. 그치. 그게 이제 그 말랑말랑한 맛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던 주거침입죄 그것도 이제 막 집안에 온갖 걸 바꿔놓잖아요. 인형 바꿔놓고 막 금붕어 넣어놓고 그걸 못 알아채더라고요. 못 알아채잖아요. 근데 그 못 알아채는 그 지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못 알아챘다로 해석할 것이냐 약간 은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선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떠난 것에 대한 그 시리가 엄청 강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비도한테 말 걸고 나도 그것도 웃겼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맞아.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못 알아챌 수가 없는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 여자의 빈자리 이외에 다른 어떤 변화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건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싶었던 건가? 그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이제 한 2번째 보고 그걸 느꼈어요. 저는 뭔가 재밌어, 깨르치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이해하려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약간 이제 결론은 약간 의미적으로 이 페이가 결국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뭔가 눈치를 채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그거를 참 대단해, 걔도. 다시 돌이켜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 근데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그 변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다 이제 페이가 했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 근데 그 과정이 그냥 단순히 집에서 바꿔놨다라는 게 아니라 점차 약간 그 페이에게 물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역시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직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생일 축하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끝나잖아요. 너무 이제 금성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아, 그 뒤로? 근데 그 에피소드는 그 뒤로 그 둘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그죠? 없어야 완벽한데. 없어야 완성돼. 근데 거기에서의 그 금성무의 역할은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페이가 바로 만날 것 같았거든요. 양조위를. 어쨌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시가 들어오니까. 근데 떠나잖아요. 그렇죠. 난 그게 되게 신기했어.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원래 캘리포니아 그 마지막에 만나자고 했던 그 술집을 가긴 갔는데 그쵸. 그냥 그 입구에서 다시 돌아서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딱 떠난 거잖아요. 참 그것도 참 그걸 뭐 강단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걸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조금 신기했고 저는 막 그 1년을 유예한 그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근데 금성무의 그 에피소드는 거기서 끝나야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금성무라면 뭔가를 더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금성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왕 뭐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으면 만년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봉인해두고 싶은? 이걸 억지로 관계를 연장시켰을 때 그 뒤에는 이별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딱 이 상황이 우리에게 완벽한 시간이라면 박수 칠 때 떠나는 느낌처럼 그 순간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아야 그 감정이 만년이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엔딩이 완벽한 엔딩인 거 아닐까. 그리고 여전히 금성무가 철이 덜 들어서 뭐 뛰쳐나가면 모르겠지만 나에게서는 그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상태로 간직하고 이 아름다움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아니 맞는 것 같아. 너무 우리가 중경삼님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제 그래요. 황현아. 그래요. 내가 너무 어필을 안 했어. 오케이. 그 뭐 최고의 씬 이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에게도 최고의 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양연화의 최고의 씬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놈의 국수 사러 가는 씬이요. 맞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곱씹어볼수록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씬인데 그거죠. 그 지나치는 씬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씬을 처음에는 저는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 왜 그 씬이 마음에 들었냐면 그게 처음에는 둘이 엇갈리거든요. 맞아. 엇갈렸다가 바로 다음에 이어서 뭐 다른 날이겠죠. 두 사람이 그 좁은 골목에서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씬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씬을 서로 연결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럼 결국에 저 국수를 같이 먹겠네 라는 상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쭉 발전해 오는지가 되게 압축적으로 담겨있는 씬이기도 하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의 어떤 시침이랑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서로 엇갈리는 씬 다음에 둘이 인사를 나누면서 스치는 씬 두 가지가 서로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의 삶이 이 여자 주인공도 그렇고 남자 주인공도 그렇고 각자의 삶에서 서로가 스치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 다른 일상 중에 앵글로 담을 법한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함께 담길. 함께 담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냥 자기의 삶에서. 원래 영화라는 거는 중요한 장면은 보여줘야만 하잖아요. 이 씬과 이 씬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 그걸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엇갈렸던 날과 눈인사를 하는 날은 분명히 다른 날일 거란 말이죠. 왜냐면 옷도 다르게 입었고 그러니까. 그럼 이날과 이날 사이엔 시간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통째로 드러내고 이 씬과 이 씬을 붙인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드러낸 이 시간에서 양조위의 삶도 그렇고 장만옥의 삶도 그렇고 영화에 넣을 법한 중요한 사건 사고라는 게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의 삶은 그냥 무료한 매일매일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다룰 법한 장면이 둘이 스치는 그 순간이 유일한 삶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되게 그 씬이 애틋해지면서 그리고 뭔가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뭐 요새 연애 방식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자기의 감정이랑 이런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좀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들이 용인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표현 자체도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둘은 사실은 표현해서는 안 되는 관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잠깐의 스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별거 아닐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의 감정이나 일상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인 거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그 두 씬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제 여기에 과몰입을 하게 되면서 저들의 삶이란 서로에게 저런 존재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씬이라서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씬이지 않아요? 보고 나면? 그죠. 거기는 무조건 기억에 남는 씬이고 저는 그 가정하는 씬 있잖아요. 서로 레스토랑에 앉아서 연기하는 씬. 네네네. 뭐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또 생각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초반에 짐이 바뀌잖아요. 이사를 그쵸.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저는 처음 이사할 때. 그러니까 그 뭐랄까. 저도 사실은 몰입을 잘 하는데, 몰입을 잘 한다는 건 이제 어쨌든 내가 의미 부여를 시작하는 건 거잖아요, 이 영화에. 아까 전에 그런 장면과 장면을 그걸 이제 통째로 이제 드러내고 그 두 씬을 붙인 어떤 그 간극을 이해하는 거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걸 모르니까 초반에 이사를 왔잖아요. 같은 건물에. 그거부터가 저는 근데 서로의 배우자는 절대 나오지 않아. 등만 나와요. 등만 나오고 이제 그 주인공 딱 그 둘이 나오는데 또 짐이 바뀌어. 그리고 그 이삿날 그 복작복작한 그 것부터 같은 날 하필 같은 날. 저는 거기서부터 쉽지 않겠군. 쉽지 않은 엄청난 일이 또 이제 발생하겠군.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짐이 바뀐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당연히 이제 짐이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걸로 나중에 어쨌든 결국에는 뭔가 서로의 배우자가 이제 바람을 피는 거를 알게 되는 계기이게 된 거잖아요. 이제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유가 있었어. 약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사 때부터 그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이사를 같은 공간에 그렇게 왔다? 뭐 그런 얼레리 껄레리 약간 이러면서 원래 이렇게 우연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다 보면 그게 인연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긴 한데 저는 약간 요 영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우연들이 겹쳐서 얘네가 인연이 돼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엔딩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마주치지 못하는 관계가 되고 아마도 엔딩 즈음에 가서 장만옥이 예전에 살았던 그 집에 다시 돌아와서 살잖아요. 맞아요. 아들이랑 같이. 근데 양조위가 잠깐 들르는 씬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장만옥이 살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죠. 근데 그러니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진 않는데, 양조위가 왔을 때, 그 집 소개해주시는 분이, 옆에는 그 엄마랑 아기가 아들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그 뭔가 의미심장한 웃음 같은 거를 양조위가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쵸. 이제 장만옥과 아들이지 않을까. 아마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조위가 그날 방문한 날 하필이면 뭐 장만옥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럼 그 둘은 마주칠 수도 있었거든. 그치. 뭐 양조위가 혹시나 가는 길에 혹시나 싶어서 뭐 한 번이라도 문을 두드렸으면 사실 마주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만남도 되게 우연인데 그 사람들이 결코 만나지 못하는 것도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우연들로 만나고 헤어지고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놈의 갑자기 등장하는 앙코르와트. 왜 앙코르와트에 가서 무엇을 속삭였는가 그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뭔가 앙코르와트를 왜 찍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씬들이 이제 거의 끝 부분에 서로 교차되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뭔가 엄청난 러브스토리 막 우리가 이렇게 한두 시간을 몰입해서 지켜봤던 그 둘의 엄청나 보이는 인생사와 사랑 이야기 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정말 우연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 둘은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 되게 한철 같은 그런 것이라면 그에 반해 앙코르와트 사원 같은 그런 장소는 엄청난 시간을 품고 있는 곳이잖아요. 되게 연극 같은 시간을 품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양조위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의 대단한 사랑을 속삭여도 그건 정말 찰나에 불과한 시간을 품고 있는 장소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약간 덧없는 그 제목과 또 같은 거죠. 그게 그렇죠, 화양연화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화양연화죠. 근데 너무 아린 것 같아요, 영화가. 맞아요. 되새기면 할수록.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인 거잖아요. 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솔직히 서로의 마음은 알았고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그냥 지킨 거고 그죠? 이혼을 했었나요? 이혼 같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았나?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진 않죠. 그죠. 근데 암시지. 아들과만 살고 있으니까 아마 헤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막 앙코르와트 가서 막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도 보면 그 순간의 어떤 그 순간의 감정도 모든 것도 다 그냥 그 순간에 남겨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 순간이 되게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순간인데 물론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슬픈 순간이지만 돌이켜봤는데 그때가 너무나 가장 너무 나한테 아름다웠던 순간이었다는 게 그쵸. 그게 되게 너무 아린 느낌이었어요. 되게 그게 저는 금성모의 첫 번째 에피를 좋아하는 이유와 비슷한 거예요. 가장 최고의 순간을 그 상태로 남겨두는 거. 그게 되게 약간 막 왜 헤어질 때 그런 말 하면 되게 욕먹잖아요. 뭐라고? 난 널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정말 그 사랑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보면 그 상태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화양연화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생각해보면 진짜 맞아. 근데 화양연화가 기억에 남는 그 느낌과 중경사님이 이제 기억에 남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요소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장면도 얘기했는데 좀 중경사님은 오히려 보면 에피소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혹은 뭐 그 흐름? 뭐 이런 게 조금 기억에 남는다 이러면 화양연화는 그때 그 감정.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했던 그때 이 저 두 사람의 감정이 뭘까? 분위기. 분위기, 약간 그 무드,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떤 의미로는 진짜 이건 개인 취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어떤 거에 마음이 동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너가 이쪽에 원하면 이걸 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추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영화들이 사실 다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항상 이제 음악 그냥 끝나면 다시 음악을 들어야만 하는, 찾아서 들어야만 하는 플레이리스트도 너무 많고 유튜브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쨌든 매력이지 않을까. 대단한 그쵸. 것 같아요, 이 영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너무 매력이 다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취향을 타는 맞아. 건 확실한 것 같고 저의 느낌으로 요약해보자면 저는 중경삼림은 살짝 GIF가 좋고요. GIF요? 잠깐만. 네. 짤이요? GIF? 네네. 그러니까 화양연화는 JPG가 좋아요. 엄청난 새로운 방식인데? 그쵸. 화양연화는 어떤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사진처럼 담아내도 와, 내가 딱 저 사진만 봐도 그때의 감정, 그때의 분위기가 그게 확 오는 그런 영화라면 중경삼림은 막 정신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홍콩의 풍경들 속에서의 사람이 더 중요한 영화라서 얘는 짤로 저장해야 된다. 얘는 짤이어야 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좋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막 싸우진 않네요. 왜냐면 인정? 인정이거든. 저도 인정이거든. 솔직히 인정이지. 그치, 인정이니까. 인정이거든. 저도 왜냐면 화양연화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따 중경선님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정말 화양연화를 보고 나서는 호호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그죠. 그리고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왕가의 감독하면 너무나 그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영화가 그 두 가지가 그쵸. 화양연화와 중경삼림이다 보니까. 그쵸. 근데 중경삼림은 사실 왕가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대작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산을 많이 들이거나.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좀 찾아봤는데. 네네. 공부를 해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막 그 열혈남화부터 이제 데뷔작으로 시작해서 아비정전 찍고 뭐 동서서독 찍고 힘을 너무 많이 준 영화들을 이제 찍다가 약간 이제 힘 빼기 한 항상 아비정전에서 그렇게 흥행을 하진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뭐 작품을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좀 힘을 빼서 뭐 이게 대본 뭐 엄청 빨리 찍었다고 했나 이 중경사님이 되게. 그리고 왕가희 감독 스타일이 굉장히 즉흥적이었대요. 즉흥적인 스타일인데 약간 우리 지금으로 치면 약간 독립영화스럽게 조금 그냥 힘 빼고 찍은 느낌인데 막 시나리오 씬을 막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오히려 이런 거를 조금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뭔가 만들어가면서 찍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개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게 근데 그래서 다른 영화들과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쵸. 보여지는 그쵸. 오히려 잘 빚어놓고 만든 영화의 그런 느낌보다는 그쵸. 이제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되게 좀 그래서 다른 느낌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화양연화와 중경삼을 봤을 때 저는 되게
화양연화는 애지중지 느낌이 조금 나요. 그냥 저 씬 하나에서도 저 주인공의 택시의 뒷모습에서도 모든 게 다 애지중지한 느낌인 거야. 근데 중경삼림은 사실 어떤 면에서 되게 확 뭔가 흘러 들어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되게 건성건성 만들었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쵸. 느낌이. 그쵸. 그런 거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영화라. 어찌됐든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개는 무조건 봐야 된다. 결론을 우리 서로 대통합. 대통합으로 가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순서를 좀 정해서 좋죠. 하면 좋지 않을까. 좋죠. 저도 그러니까 왕가의 영화를 찾아보고 싶다면 하나만 보고 판단하진 말아보자. 그러니까 중경삼림을 보고 내 스타일 아닌데 하지는 말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저편에 있는 화양연화도 봐야 하고 반대로 화양연화를 보고 나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했다 하더라도 중경삼림을 한 번쯤은 보자. 맞아요. 그게 이제 좋은 관람 방식 아닐까. 맞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우리가 대결 구도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근데 그쵸. 전 이럴 걸 알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네. 아마 다음번 두 번째 질문에서도 우리가 뭔가 이 두 영화를 아예 언급을 안 하진 않을 것 같으니. 그렇죠. 맞아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할게요. 네. 일단 한번 혹시 모르니까 끊어볼까요? 좋아요. 오케이. 질문. 오케이. 한번 끊고 가자. 자. 하나, 이거 해. 오케이. 하나, 둘, 셋.